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자, 시사 바리스타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드디어 알턴니가 쏙 하고 빠진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려는지 이미 아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드디어 본인 스스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줄리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턴니가 빠진 날은 이빨의 성성함을 확인해야죠. 예. 오늘 점심 짜장면 한 그릇 어떻습니까? 윤짜장을 집으로 보내며 짜장 한 그릇 잘근잘근 씹어 드십시오. 네.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윤석열 이 인간 하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왔습니까. 우리가 물론 그 윤석열 한 명 때문에 검찰개혁 우리가 주문한 거 아니지만 어쨌든 이자 때문에 검찰개혁이 자꾸 차질을 빚고 또 우리 진보 진영 안에서 막 갈등도 빚고 막 아이고 온갖 스트레스 정말 얼마나 이렇게 지난 1-2년간 힘겹게 앞발을 내디뎌 왔습니까. 아이고 정말 이제 좀 문재인 대통령님 인사검증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검찰개혁에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검찰총장 새로 좀 빨리 임명하세요. 윤석열은 실패하셨어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애써 감싸주셨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하나도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윤석열 이 인간 추천한 인간이 누구야?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할 때부터 윤석열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고 계속 임명을 반대했다. 저는 그렇게 취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었어요. 도대체 윤석열 추천한 인간들 누구야? 이번 인사 때는 그런 인간들 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감시해야 돼요. 어쨌든 오늘은 기쁜 날. 윤석열 씨가 도대체 근데 너무 갑자기 사표를 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그 말들은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하고 막 그렇게까지 각을 세우면서 버텼던 인간이 갑자기 그렇게 또 사표를 내니까 아무튼 그 이유를 놓고는 좀 다들 좀 그죠? 설왕설래 했습니다. 일단은 다들 뭐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본인이 그 측근에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 동아일보를 통해서 먼저 보도가 되면서 이게 그 사퇴 소식이 알려졌어요.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3월 4일자 기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측근한테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여권이 도입하려고 하고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거 아니냐. 요렇게 주변에 사의를 표명했다. 요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도가 나오자마자 진짜로 사표를 냈죠. 이 기사를 쓴 동아일보 배석준 기자는 저도 아는 친구인데 법조에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던 친구라서 진짜 굉장히 인맥이 넓은 기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도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참 웃겨요. 아니 무슨 소영웅주의도 뭐 이런 아니 웃기잖아요. 아니 우리 지금 여권 내에서 검찰 개혁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 뭐 이런 것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윤석열 본인 제거를 위해서 하는 무슨 음모론처럼 생각하고 있네 얘는. 대체 주변에 뭐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길래 저딴 생각을 아니 무슨 혼자서 신세계 영화 찍고 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나 뭐 웃기고 자빠져 있거나 말거나 사의를 표명한 건 환영.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되고 나서 제일 잘한 결정이 이겁니다. 예, 스스로 물러나는 거. 좀 빨리 좀 물러나지. 어쨌든 3개월이라도 이 인간 더 안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그냥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 같습니다. 잘 가. 다시 돌아올 것 같지만 왜 다시 돌아오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제 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도를 정치적인 그 의도를 가진 행보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예, 대통령 선거 출마하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이게 원래는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만 공직에서 사퇴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강화될 예정이거든요. 최광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금 공직선거법 등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놨는데 이게 아마 통과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뭐냐면 현직 공무원이 대선 출마하려면 1년 전에는 물러나도록 그렇게 이제 강화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그죠? 선거의 90일 전에 공직에서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너무 좀 무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차기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니까 만약에 이 공직선거법 강화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올해 3월 8일까지는 모든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 선거에 진짜 나오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다면 진짜 3월 8일까지는 사퇴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보자. 제가 방송 녹음이 3월 5일이니까 그죠? 이번 주 안에는 사퇴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고려한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의 지지율이 어쨌든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구에 내려가서 권영진 시장 만나서 막 공개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고 준비하려고 사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추미애 장관이랑 그렇게까지 각을 세우면서 싸웠는데 그러니까 몸값 올릴 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또 국회에서 이제 법안을 강화해서 자기 출마 막을까봐 지금 사퇴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잘 될까요? 저는 어림없다고 봅니다. 안철수 씨처럼 금방 밑바닥이 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쓰는 그 언어 같은 걸 보면 알죠. 이 사람 뭐랄까 지식인으로서 혹은 정치인으로서 소양이 되게 부족하구나. 냉정하게 봤을 때 진짜 책 많이 안 읽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지난해 이제 국회 국정감사 때 했던 말들을 보세요. 제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니 같은 표현도 얼마든지 좀 그러니까 세련되게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책 많이 안 읽은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특징이네요. 단어와 단어의 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헐거워요. 아니 누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고 누가 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왜 검찰청법상 이제 업무상 지휘관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비록 검찰청법상 법무장관의 지휘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검찰청법의 규정이 무슨 수직적인 상하관계라든지 꼭 그런 의미로서 법률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책 많이 읽고 글 많이 쓰는 사람의 즉흥적인 단어 조합이 문장인 거죠. 그냥 하여튼 그냥 부하가 아닙니다. 덜렁. 그러니까 얼마나 말들이 많아. 그 말들의 해석을 놓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검찰총장 정도 되면 세련되게 말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죠.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일단 딱 보니까 안철수 씨랑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금방 저는 정치적 실력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개인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없음을 돌파해 내려면 주변에서 이제 그를 돕는 정치 조직이 있으면 돌파가 그래도 가능한데, 근데 그것도 몇 개월 안에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게 전혀 없잖아요. 예. 박근혜는 이제 그나마 아버지 후광 덕에 그게 이제 자연스레 좀 주변에서 작동하는 기본 구조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씨는 여론조사 지지율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진짜 안철수보다도 훨씬 거품인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윤석열 씨가 얼마나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거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는데, 저는 찻잔 속 돌풍도 아닙니다. 예, 이분은 금방 꺼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 사실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를 분석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 함께하고 계신데,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좀 광고 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연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연 TV 유튜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어떻게 검찰 조직이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언론에서 일단은 좀 가장 유력하게 분석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조남관 대검 지금 차장검사죠. 요렇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 두 분이 유력한 후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여러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듯이 추미애 장관의 어떤 뜻에 따라서 아주 일관되게 검찰 개혁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그런 검사장급 인사죠. 그리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씨와 추 장관이 갈등을 좀 빚었을 때 대검 차장검사로서 오히려 윤석열 쪽 편에 들어가지고 징계 청구 철회 해달라 추 장관을 압박하는 그런 글을 올려서 반기를 들어가지고
대단히 큰 실망을 주었던, 역시 검찰은 한통속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인물이라 조남관은 사실 실망이었죠. 어쨌든 이성윤과 조남관, 이 두 사람,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저는 만약에 선택지가 이 둘밖에 없다면 저는 당연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남관은 실망스러웠어요, 정말.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한테 윤석열 징계 처리하라는 얘기를 듣고 보면서 참. 그래서 이성윤 검찰총장 이 후보, 아마 이분도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아마 이분을 지명하지 않을까, 저도 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성윤 검사가 온전히 믿을 만한, 정말 그 이문정 검사처럼 정말 그 검찰의 정말 꽃 같은 그런 참 검사냐,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평판을 좀 조회를 해보면 사실 또 뭐 그렇게까지 믿어온 그런 검사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검찰의 자리에 있었을 때,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말고요. 좀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을 때 사건 처리 좀 어떻게 했는지 좀 이것저것 좀 편판 조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막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 좀 몇몇 개 좀 확인이 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성윤이 막 진짜 참 검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막 일관되게 일치하고 막 그렇다기보다도 그나마 좀 낫다. 조남관보다는 훨씬 낫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윤석열 물러나면 제가 제2의 윤석열 같은 사람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교체는 당연히 우리의 이제 그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하나 바꾸는 게 검찰개혁의 완수가 절대 아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성윤 검사가 뭐 그렇게 참검사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과감하게. 무슨 상상? 왜 이문정 검찰총장은 상상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이문정 검찰총장, 허 기자님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들 이제 댓글 달으셨는데, 사실 저도 이건 좀 너무 뭐랄까 좀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이제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저도. 왜 이문정 검찰총장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문정 검사가 기수가 낮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 물론 이문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그죠? 에서조차도 차장검사 정도도 아직 못했죠. 서울중앙지검장도 못했고, 당연히. 뭐 그건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대검 차장검사조차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를 할 때 기수가 정말 그렇게 꼭 중요한 겁니까?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무슨 뭐 군대도 아니고 말이죠. 능력이 있으면 후배가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험이 과연 부족합니까? 이문정 검사가? 그것도 아니죠. 지금까지 보여준 이문정 검사의 수사 역량, 또는 정말 일관되게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는 감찰 역량, 이런 것들 보세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심지어 나이도 많습니다. 이문정 검사가요, 1974년생이니까요 벌써 만으로 46세더라고요. 이게 어린 나이입니까, 여러분? 2001년부터 인천지검 검사를 해서 벌써 20년째 검사이고요. 나이로만 따져도 벌써 만으로 46살입니다. 얼마든지 검찰총장을 해도 부족한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뭐랄까 뭐 솔직히 말하면 물론 뭐 이런 이문정 검찰총장 이거는 뭐 글쎄요 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즐거운 상상 정도라는 게 저 뭐 객관적인 제가 뭐 이제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어제 그 열린공감 TV에 출연하신 그 최동석 그 인사정책연구소 소장님의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좀 저도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인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냐?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예. 기수냐? 예? 정말 꼭 기수가 돼야 되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데 사실 딱히 예, 뭐 아니요라고 말을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뭐겠습니까? 예? 차기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정말 그 예? 기수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아니죠. 당연히 검찰 개혁을 완수시키는 거. 이게 인사의 최종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거 하라고 정권 바꾼 거잖아요. 네? 대단히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그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그 기조 아직 계속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중에는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검찰총장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법원 이제 관계자도 이제 참석을 하고 뭐 변호사협회 관계자도 참석을 하고 우리 사회 명망 있는 인사들도 참석하고 검찰 인사들도 참석하고 해가지고 3명을 이제 추려가지고 대통령에게 이제 그 추천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 임명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3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문정 검사를 당연히 후보군 정도에는 올릴 수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여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것까지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상 고려할 게 참 많지만 어쨌든 후보군에서조차도 아예 제외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예, 언론이 아예 이문정은 아예 제외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조차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조남관 대검차장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냥 검사장급 인사 정도에서만 생각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를 할 필요가 있나? 예, 언론조차도. 예. 그러니까 언론이 자꾸 스스로 나서서 가지치기를 하고 국민의 상상을 가로막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문정 검찰총장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너무 시기상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언론이 애초부터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서 생기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여러분 그 앙겔라 메르켈 장수하고 있는 총리잖아요. 이 사람이 독일의 연방 장관이 된 게 나이가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제가 그 최동석 소장의 얘기를 듣고 좀 찾아보니까 앙겔라 메르켈 장관은 만 37살에 독일에서 여성 청소년부 장관에 임명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보다 한 10살 더 빨리 연방 장관이 된 거예요. 앙겔라 메르켈이 1954년생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91년도에 그때 독일 통일 이제 직후에 그 헬무트 콜 내각에서 여성 청소년부 장관을 지내고 그러고 나서 94년에 환경부 장관으로 또 이렇게 임명이 돼요. 예. 그러니까는 만으로 37살일 때랑 그리고 만으로 40살 때 그때 각각 장관으로 각각 임명이 된 겁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지금까지 총리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0대 때 독일은 여성을 그것도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아니 왜 우리는 검찰총장조차도 그런 게 기수가 빠르다. 우리가 지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언론이 자꾸 상상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스스로가 대중들이 기수문화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검찰 내부에서나 뭐 그냥 자기들끼리 선후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국민이 스스로 나서서 검찰의 기수문화를 존중하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국민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허재현 TV라는 이 작은 언론에서부터라도 이문정 검사를 검찰총장 후보로 올려라. 과감하게. 이렇게 한번 주장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요런 칼럼을 제가 법적 칼럼을 오늘 이제 한번 써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좀 많이 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대검 앞에서 서초동 대검 앞에서 그 이문정 검사 응원하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수사를 촉구하면서 1인 시위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지난 방송에서 다 들으셨죠?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진행을 할 건데 허재현 TV로 생중계할 겁니다. 우리 열린공감 TV의 PD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미준 검사의 그 가면 탈을 쓰고 하루 어미준 검사 퍼포먼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이제 뭐 집으로 가긴 했지만 검찰총장님, 저는 한명숙 모해 이증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싶습니다. 저를 수사해 주세요. 3월 22일까지가 기소일입니다. 이문정 검사에게 수사받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방송을 보시면서 곳곳에 커뮤니티에 3월 20일까지 어미준 검사를 기소하라. 댓글 남기기 운동. 이렇게 해주십시오. 3월 22일까지 이 어미준 검사를 기소하지 않으면 이 한명숙 사건, 이 모해 위증 사건이 역사 속으로 묻힐 수 있어요. 막아봅시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허재현 기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응원과 도움으로 참 용기 내서 행동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서초동은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공간이에요. 거기 그 법조 거리가 제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녀서. 네, 뭐 아무튼 네, 어미준 검사 얼굴 가면 쓰고 있으면 뭐 난지 못 알아보겠지. 자,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 LH 그 직원들이 지금 땅 투기한 의혹들도 막 나오고 있고 변창흠 장관 책임론 등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오늘은 시간상 딱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방송 끝낼게요. 여러분 그 변희수 하사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직업 군인이 꿈이었던 청년이었는데 이제 본인이 사실은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만 군에서 강제 전역 당해가지고 울면서 기자회견했던 그런 젊은 친구입니다. 숙명여대 법학과인가 거기도 합격했었는데 학생들 이제 반발 여론이 일면서 입학을 스스로 철회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잊고 지냈는데 고향 집에서 혼자서 좀 쓸쓸하게 지냈었나 봐요, 그간. 근데 며칠 전에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이 됐다는 너무나 슬픈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참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건지 너무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죠? 근데도 지금 서울시장 그 재보궐선거 앞두고 안철수 씨가 무슨 뭐 퀴어 퍼레이드 같은 거는 보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도심 밖에서 웬만하면 해라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하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과거에도 막 이런저런 기독교 집회 이런 데 참석해가지고 동성결혼 나는 반대한다. 어떻게 그런 걸 찬성할 수 있냐. 이런 얘기 대놓고 하고 다니고 그랬던 분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변희수 하사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데 별 의지가 없고요. 국민의힘은 뭐 대놓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스스로의 꿈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너무나 속상합니다. 정의당도 그리고 같이 반성하셔야 돼요. 소위 말해서 이 레디컬 페미니즘 이런 사람들 이런 그 트랜스젠더들 인정을 안 하거든요. 수술을 했어도 너는 남자다. 여성이라는 성소수자 그룹의
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배척하고 그래요. 대놓고 이 변희수 하사 그 자살한 소식 들리니까 이 레디컬 페미니즘 이런 거 추궁한 이런 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막 이런 글 쓰고 있고 자빠졌더라고요. 정의당도 같이 반성하셔야 돼요. 정의당이 지금 그런 레디컬 페미니즘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여자 일배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레디컬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여성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일탈한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의당이 그들의 숙제가 되면 어떡합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다 같이 반성하셔야 돼요. 변희수 하사가 죽은 건 이건 사회적 타살입니다. 진보 진영도 그렇고 보수 진영도 그렇고 변희수 하사를 제대로 도운 게 없어요. 요 논평을 오늘은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변희수 하사의 안타까운 선택 너무나 그 위로를 보내고요. 참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꼭 다음 생애에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에서 태어나길 바랍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허재영 기자는 늘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으로 열심히 힘내고 있는 거 아시죠? 조금씩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인에드와랑 같이 협찬을 해서 몇몇 상품 중개 판매하고 있었죠. 수익금의 20%가 저희 허재현TV의 제작지원금으로 들어와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참 많이 팔아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게 3월 15일까지만 운영이 되거든요. 그 업체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사실 물건들이 있었다면 꼭 이번 주 안에 꼭 사주시면 저에게 마지막으로 큰 도움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